조방원 지고 반바지 뜬다 해가지고 반바지의 반이 반도체인데요. 그 삼성전자가 시장 평균을 이제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슈나 노이즈, 근데 이슈나 노이즈가 삼성전자는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의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예. 수주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미 미국에서 제조 시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은 면제되는 기조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칩스 액트 보조금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단에서 가장 최적의 다중적층 기판이라고 있는데요. 주가 올라오는 것만큼 실적이 계속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서.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는 뭐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가야만 하는 네. 그죠? 네. 갈 걸로 기대되는 네네. 섹터인데요. 일단 반도체 주식 보면 지금까지의 최근 수익률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사실은 별 계속 얘기 안 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는 업종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요새 또 아주 재미난 용어가 나왔죠. 이제 조방원 지고 반바지 뜬다 해가지고 반바지의 반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랑 뭐예요? 바이오. 바이오. 지는 뭐예요? 지는 2차 전지입니다. 2차전지. 네, 그래서 반바지. 오늘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다 준비를 그래서 오늘 했고요. 반바지 합니까? 네? 반바지? 반바지를 입냐고요? 가시죠. 방송 방해하면 안 돼요. 아, 네네. 반도체보다. 네. 네. 반도체는 딱 시장 평균 정도 수준인 예.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가 32% 정도, 오늘 지금 저희 찍는 제가 장중 기준으로 갖고 왔는데 데이터를 32% 상승률이니까 뭐 코스피 지수 뭐 최근에 뭐 주가 안 좋다고 얘기해도 상당히 견조하고요. 그렇죠. 연초에 비하면 연초 대비하면 거죠. 많이 예.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가 딱 29%입니다. 코스피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고요. 최근에 상승률을 보면 하이닉스 굉장히 부진하고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7만 원대 안착하면서 지금 35%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하이닉스하고 수익률의 격차가 2배 넘게 차이 났다가 지금 거의 15%, 13%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장 수익 평균 수익률도 뛰어넘었네요. 삼성이. 그렇습니다. 네, 딱 그 삼성전자가 그러게요. 시장 평균을 이제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슈나 노이즈, 근데 이슈나 노이즈가 삼성전자는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의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예. 수주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단에 보시면 생각보다 하이닉스 밸류체인 상당히 부진하고요. 대표적인 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엮였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부진합니다. 겨우 지금 딱 그냥 1월달 연초 그냥 그 주가 수준이고요.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미코, 그 다음에 뭐 유진테크는 뭐 하이닉스도 일부 납품하지만 SNS텍, 뭐 HPSP, 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요 라인이 평균 상승률이 50%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견조하다. 그래서 밸류체인 단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철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고객사 다변화 잘 돼 있는 경,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는 뭐 빅테크가 줄 서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올해 100% 올랐네. 네, 지금 딱 연초 대비 또 노이즈가 많았죠. 뭐 네, 나노 신소재 관련돼서 유상증자, 제이오 관련돼서 유상증자로 인수하려다가 인수 철회하면서 너무 다행인 상황으로 나오면서 다시금 전고점 영역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4%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가 조금 요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리노공업 역시도 지금 거의 40%대 넘는 상승률을 네. 나타내면서 이 리노공업도 글로벌 빅테크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빅테크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에 조금이라도 퀄테스트를 진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그 수익률을 차변하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단에 최근에 두산 테스나와 코미코도 약간의 이제 그 세정, 지난번에 와서 코미코 소개를 해드렸는데 장비를 새로 세팅하는 거니까 후공정 쪽에 가까운. 네. 예, 그래서 패키징 쪽에 포커스되어 있는 두산 테스나라든지 KC텍이라든지 예. PSK 이런 회사들의 수익률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슈 체크할게요. 반도체가 뭐 워낙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빅사이클이냐 겨울이냐 이런 것보다도 최근에는 뭐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수주도 있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반도체 관세 매긴다 그러죠. 우리 보조금 준 거 주식 내놓으라 그러죠. 그죠. 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 얘기도 나오고 이슈가 엄청 많아요. 중요한 거 좀 몇 개 정리해 주세요. 네. 방금 중요한 걸 제가 다 했나? 다 말씀을 다 주셨는데 제가 한번 예. 거기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겠게요. 아무도 얘기 안 할게. 근데 일단 너무 중요한 네. 얘기 다 집어주셨어요. 네. 근데 그 다 첨부 설명드리면 일단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다. 수출 데이터인데 얘기 안 했잖아. 수출 데이터 얘기 안 하셔서 예, 제가 예. 이제 첨부해드리는 좋아요. 겁니다. 예. 자, 말씀드릴게요. 자, 수출 데이터가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가 그 관세 때문에 먼저 땡겨 쓰는 풀인 수요라고 하잖아요. 그 수요가 굉장히 세서 7, 8월 달에 갑자기 확 부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램 단과 낸드 단에서 모두 40%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디램은 1억 2천만 달러, 낸드는 2,649만 달러로 디램과 낸드 연초 이후 줄곧 전년 동기 대비 YY로 감소하다가 8월 달부터 수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수요 단에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평균 수출 금액, 디램과 낸드와 HBM까지 다 포함해서 22% 증가한 3억 5천만 달러로 수출 데이터 상당히 양호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무슨 미국에서 지금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2주 후에 발표하고 말씀하신 삼성전자나 TSMC 관련해서 뭐 지분을 이렇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관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뭐 300% 얘기했지만 굉장히 협상용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테일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공장을 미국이 생산하고 있고 지금 제조 시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은 면제되는 기조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칩스 액트 보조금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말씀 주신 최선단 공정, 2나노 공정입니다. 거기서 지금 테슬라를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거는 거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테슬라 바를 보고 이거 지금 TSMC에 못 기다리겠는데 근데 우리 빨리 아식 주문형 반도체는 만들어야겠는데 그렇게 대기하는 수요가 상당 부분 이제 테슬라로 검증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을 보고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관련돼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HBM은 드디어 내년 정도면 평균 판가가 대략 3에서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이닉스만 말씀드리면 수요도 늘지만 이제 공급이 그만큼 는다는 거잖아요. 네, 공급이 엄청나게 네, 늘어나는 네. 거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엔비디아 올해 말 안으로 콜테스트가 통과될 경우는 네. 요 수치에는 삼성전자 기대치가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HBM 관련돼가 3% 떨어진다고 하면 하이닉스가 HBM의 원가가 HBM3에서 4로 넘어갈 때 40% 넘게 원가가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증가하는 거 현실적으로 28%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가는 40% 넘게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올리는 건 28%가 최대라고 하면 그 12%의 갭은 하이닉스에 당연히 손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 네, 거죠. 이익이 줄어들,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는 이익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선방하면서 가는데 SK 하이닉스가 못 가는 그런 이유들이고요. 네네. 네. 근데 AI 시장이나 뭐 또 HBM의 그 성장성 그렇죠? 네네. 공급은 그렇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뭐 에이직 수요 이런 것도 있고. 네, 정확합니다. 네. 지금 HBM을 떠받칠 수요가 아식 주문용 반도체가 네. 얼마나 벌크업이 되면서 기존의 기존의 AI 데이터 그러니까 기존의 엔비디아 칩을 얼마나 벌크업을 해주냐 차이인데요. HBM 수요는 현실적으로 한 41% 증가를 연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요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아식에 대한 거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릴 것 같아요. 아식에 대한 수요를 지금 보수적으로는 뭐 50% 가까이 잡아놨거든요. 근데 실제 예상 나오는 거는 지금 알파벳 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자체 칩의 차세대 버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7세대 버전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아식에 대한 그 평균 판매 단가도 올라가면서 그 데이터를 심는 칩에 대한 그 구조도 복잡해지고 그러면 여기서 공급단에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식 같은 경우는 HBM 용량 역시도 당연히
용량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미난 게 구글이 2분기에 실적 발표 때 월간 980조의 토큰을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토큰 처리 개수가 1분기 기준으로 100조 가까이 증가했다고 봤을 때 이 엄청난 토큰 처리량을 늘리려면 HBM 채널 수가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수요단에서도 굉장히 커질 거는 분명한데 중요한 건 그러면 아시기 주문형 반도체가 언제 HBM3 12단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이 레벨을 탑재하냐. 그러니까 HBM4를 언제 탑재하냐인데 그 HBM4의 탑재는 진짜 빨라야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간의 좀 HBM4 관련돼서도 아식 주문형 반도체 쪽에서 약간 수요 공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밸류 체크해 보죠. 사실은 다른 기업들에서 반도체는 밸류 부담이 적은 방산이나 조선이나 뭐 조선 방산 전력 이런 거는 좋은 건 누구나 아는데 화장품도 그렇죠. 네네. 밸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불안하면 덜컹덜컹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사실 밸류 부담은 별로 없죠. 네, 정확합니다. 예. 반도체 조선방산 원전보다 밸류에이션 훨씬 쌉니다. 예. 예, 싼데 근데 그것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싼 게 시장 기대치도 낮은데 실적 개선도 덜 돼서 밸류에이션이 싼 건지 시장 기대치 높은 것만큼 실적이 따라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장 기대치 높은 거를 떠나서 실적 개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지금 25년 기준으로 25배거든요. 근데 좀 싸지 않나요? 네, 25배인데 여기 보시면 오류가 있습니다. 100배 넘는 두산 테스나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요거 빼면 22배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부장까지 다 합친 거니까 많이 싸진 거고 내년 기준으로 하면 16배 정상 밸류에이션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평균 미달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년 기준으로 최근에 7만 원대 회복되면서 26년 포워드 PR로 12배, 하이닉스가 여전히 6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싸니까 한미반도체나 요 밑단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된 거고요. 실적은 매출과 이익단에서 50% 넘게 개선되는데 밸류에이션 싼 게 바로 이런 코미코 같은 회사들. 내년 PR로 9배거든요. 10배 미만입니다. 솔브레인 같은 거 9배. 그 다음에 뭐 DBIT 7배. 그리고 최근에 주가 올라온 리노공업 같은 거 25배고요. 이수페타시스 24배입니다. 그러니까 소부장단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밸류에이션이 안 싸네 해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적단으로 말씀드리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일단 영업이익 그 역전 구조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최신 업데이트 버전인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 29조입니다. 29조, 내년에 38조고요. 하이닉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 37조고요. 내년에도 42조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계속 영업이익 역전 현상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단을 보시면 급격하게 둔화됩니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내년에 5%밖에 매출 성장 못한다고 돼 있는데 5.3%밖에 못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앞에 서두에 그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매출이 증가로 예상되면 전 두 자릿수는 충분히 10% 이상 가능할 거로 보고 예. 있고요. 오히려 하이닉스가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 넘게 매출 성장 나왔고요. 올해 40% 정도 예상을 하는데 요게 아마 3분기 실적 조금 미스나면 30%대까지 빠질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 매출 성장률이 약 15%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한테 HBM 점유율을 좀 뺏기는 걸 고려한 수치로 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밑단에 이수페타시스가 올해 뭐 영업이익이 거의 80% 넘게 증가한 1,900억대를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2,400억, 27년에는 거의 3,000억 사이즈까지 영업이익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PER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박살나면서 25배까지 떨어졌고요. 내년에 18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왔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한미반도체도 매출 사이즈가 내년에 드디어 1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단도 5,500억대 영업이익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영업이익 사이즈가 내년에 한 1,800억 사이즈로 올라오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매출은 4천억인데 영업이익 거의 2천억 사이즈면
영업이 여기도 리노공업 영업이익률이 거의 46% 이렇게 육박한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의 소부장단에서는 좀 완전히 차별화된 네. 업체들을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적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운데서 김지훈 대표님 탑픽은 뭡니까? 네,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리고 올해 싶은데요. 사실 제일 많이 올랐다고 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부담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주가 오른 만큼 실적이 따라서 뒷받침돼주고 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만큼 빅테크 고객사를 다변화해서 갖고 있는 그 국내 소부장 업체가 있을까 손꼽을 정도고요. 여기는 지금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이 철저하게 쇼티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단은 아마 본사 이수페타시스 대구 본사 기준으로 1조 사이즈까지 내년에 커질 것으로 보고요. 중국 역시도 2천억에서 3천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급하는 것도 그 미국의 빅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고요. 수급 타이트한 게 지속되는 이유가 구글하고 메타가 연간 캐펙스를 상향 조정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필요한 쪽이 통신 네트워크인데 네. 통신 네트워크의 미국 탑티어 아리스타와 셀레스티카가 연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 아식 관련돼서 이 대역폭을 상향하려면 스위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네트워크 스위치를. 근데 네트워크 스위치가 기존의 400기가에서 800기가로 업그레이드 된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800기가가 400기가보다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훨씬 마진도 좋습니다. 그리고 800기가가 훨씬 더 이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런데 800기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배터리와 비슷하게 대만 업체랑 중국 업체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만 업체 중에 GC가 고객사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TTM 탑티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쇼티지로 보고 있고요. 아마 단가가 두세 배 이상 비싼 게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실적이 또 한번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단에서 가장 최적의 지금 그 고난이도를 요구하고 있는 다중적층 기판이라고 있는데요. 다중적층 기판 매출 사이즈가 1,000억 사이즈에서 2,000억, 3,000억 앞자리가 바뀌는 사이즈로 보고 있고 다중적층 기판도 800기가 스위치처럼 완전한 쇼티지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는 주가 올라오는 것만큼 실적이 계속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서 따라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쭉 점검했고요. 관심 종목은 올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